연방하원법사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 이것을 폭로하고 난 이후에 정계가 지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서 쿠팡이 한국 정부에 의해 표적으로 지목됐다라고 말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말했다. CN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입장은 분명하게 나온 것이죠. 자, 이번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부 조직과 법규를 무기화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을 공격했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쿠팡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과도한 벌금과 괴롭힘에 대한 증언들,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포함이 됐습니다. 뉴욕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 한국의 아마존이 바로 쿠팡이다. 그런데 이 회사가 중국의 강바닥에서 노트북을 인양하는 황당한 사태를 겪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번 하원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는 쿠팡이 잠수부를 고용해서 찾아냈다라는 중국계 전직 직원의 노트북, 가방, 이런 사진들을 공개했고요.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노트북을 찾는 모습이 찍혀있는 이런 사진까지도 공개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노트북을 담았던 가방으로 보이고요. 이 물속에서 건져낸 겁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던 노트북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 노트북을 건지기 위해서 이 강가에, 이게 지금 중국입니다. 이게 지금 샹하이에 있는 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잠수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노트북, 근데 보십시오. 물이 그냥 뿌옇죠. 네.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거 찾아낸 겁니다. 노트북을. 참 대단합니다. 찾아낸 잠수부도 참 대단하고.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찾았던 조직이 어디였느냐? 지금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정원이 찾은 겁니다. 찾아달라고 한 겁니다. 국정원의 부탁이라기보다는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 쪽의 지시를 받아서 쿠팡 직원들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저 중국에 있는 강에다가 잠수부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007 영화 같은 스토리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뉴욕 포스트 같은 언론사들도 무슨 영화 스토리 같은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놀라움을 표하면서 이 보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2일 한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하원 법사위의 쿠팡 관련 비공개 증언 진술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왔다. 그런데 1일 수요일 발표된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박 대변인은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과 관계가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규에 따라서 하고 있고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한국 외교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유독 미국 기업한테만 벌금도 세게 내리고 있고 강하게 지금 규제를 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쿠팡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었고 포드 자동차도 그런 일을 당했고 구글도 그런 일을 당했고 다른 기업들이 다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에서 미국 기업을 상대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중국 기업이라든가 다른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과하게 하지 않았지 않냐? 이 지적들이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변인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자, 또 박 대변인은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한미 무역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미국 정치인들은 끝내 더 불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나온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라면 믿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태도로 계속하고 있다? 지금 미국 연방 의원들 입장에서 보고서를 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한국 정부는 거짓말쟁이 집단이거든요.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국정원까지 원래 첩보부들은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 정부가 통틀어서 지금 거짓말을 계속 해왔다라고 보고서를 내놨는데 너희 왜 계속 거짓말했어라고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계속 거짓말하겠다라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국정원이 이 쿠팡에 접촉을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라고 지시하고 괴롭혔던 거 인정해야 될 겁니다. 지금 거짓말로 우린 그런 적 없어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실을 밝혀야지 그래야 미국에서도 이해해 줄 수 있고 무엇인가 발전적인 방향을 대화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계속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대화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국 정부는 쿠팡 관련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한국 정부가 관심이 있는 거는 오직 안보밖에 없는 거죠. 핵 잠수함 어떻게 하면 받아쳐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핵 우산 안에서 좀 보호를 더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미국 무기 좀 사주면 우리가 고객이고 우리가 가봐냐 이런 식의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과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 지난 73년 동안 대한민국 한반도 땅을 지켜줬던 미국 정부와 미국 군대 거기에 돈을 대준 미국 국민들의 세금까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부터 그냥 출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옛날 일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물건 좀 사줬으니까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엉터리 생각을 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를 상대하려고 한다니 그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의 정부라는 것이. 예. 국뽕도 적당히 해야죠. 국뽕도. 예.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가지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게 미국의 도움만으로 가능했던 일은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그만큼 애써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알죠? 왜 그건 모릅니까? 근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저희가 국뽕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다 BTS 좋아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하원 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이런 성명을 내놓으니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법사위원회는 당시의 문서와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우리 보고서를 지지한다. 한국은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괴롭힌 사실이 적발된 다른 외국 정부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CNBC가 이 법사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는 보고서에서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인 압박을 받아왔고 2025년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이 저지른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에 이러한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서 이번 유출 사고로 3,755만 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직 직원, 중국계 전직 직원이 말하는 내용은 약 3,000개의 계정과 관련된 정보만을 저장하고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도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3,000개만 데이터 유출이 있었던 거였고 거기에는 은행 정보도 크레딧 카드 정보도 그다음에 로그인 크레딧도 없었습니다.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3,000명인데 3,755만 명 이건 거의 12,000배 뻥튀기 한 거거든요. 12,000배. 뻥튀기를 해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1,000배 1,000배도 아니고 12,000배를 뻥튀기. 아주 바가지를 씌워도 보통 씌운 게 아니죠. 용납이 되는 선에서 얘기를 어느 정도 해도 용납할까 말까 하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법사위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쿠팡입니다.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는 것 자체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1차 피해자는 쿠팡입니다. 그리고 2차 피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쿠팡에서 이 소비자 이용객들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해서 2차 피해가 발생을 했느냐? 아니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로 인해서 뭐 누가 피해를 입었다, 금융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보고가 없습니다. 아예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가 유출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다루는 방식은 매우 이상했다. 어제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이 직접 국무회의 때 회사가 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표현까지 썼고요. 심지어는 시행령을 바꿔라. 시행령을 바꿔서 최고의 벌금이 나올 수 있게 바꿔라. 그리고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기업들을 혼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공세로 쿠팡의 시가총액이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어떤 단체에서 이 통계를 내가지고 자료조사를 해봤는데 쿠팡 사태로 인해서 미국 측이 받은 피해를 계산해 봤더니 5천억 달러가 넘더라라는 거죠. 5천억 달러. 만약에 한국에서 끝까지 쿠팡한테 벌금 과징해가지고 이걸 유죄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 그럼 미국에서는 미국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냈던 데메트리오스 마란티스라는 분이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바마 때 사람입니다. 왜 오바마 때 사람을 인터뷰를 했느냐? 한미 FTA가 협상이 이루어졌던 게 2012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바마 행정부였으니까. 그래서 한미 FTA가 체결이 된 이후에 한국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에서 CNBC가 굳이 이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야, 오바마 때 한미 FTA 협정 맺어가지고 한국이랑 계속 무역 관계를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마란티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무역 파트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글, 넷플릭스 같은 미국에 기반을 둔 다른 디지털 기업들도 때때로 한국 규제 당국과 마찰을 겪어왔다. 그 마찰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부터 계속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보호 무역주의적인 정책을 펼쳐왔으며 다소 내향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니까 안으로 감싸도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쿠팡 사태는 이처럼 심각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이 마란티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대표를 했던 분이. 과거에도 문제가 있긴 했었으나 하지만 쿠팡 같은 문제는 처음 본다는 거죠. 정부 전체가 한 기업을 상대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마란티스 입장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한 팀이 돼가지고 쿠팡 죽이기에 다 올인했던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자, 정치권도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제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캘리포니아의 데럴 아이사 하원 의원 X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맹이자 파트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심지어 미국 시민을 겨냥하는 방식은 친구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다. 법사위원회의 이 보고서는 폭탄 같은 내용이다. 이에 맞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의회가 움직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거스트 플루거 하원의원은요, 이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의원인데 어제 X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계획이 단순히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처벌하려는 것을 이번 보고서가 폭로했다. 지난 4월 달에 50명 이상의 하원 의원들이 함께 서한을 보내가지고 우려를 표했던 한국 정부한테 이러면 안 된다. 미국 기업 공격하지 마라 라고 우려를 표했던 서한을 보냈었는데 그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드리안 스미스 하원 의원, 네브라스카주의 공화당 하원의원인데요. 뭐라고 X에다가 오늘 썼냐면 짐 조던 의원장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조사해 주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 서비스 산업 연합이라고 해서요, USCSI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CSI. 이 조직은 미국의 서비스 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4분의 3 정도가 가입해 있는 아주 전국적인 대규모 집단입니다. 근데 이 단체에서도 이번 보고서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적이고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집행 조치를 받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은 미한 경제 동맹을 강화하고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신뢰 깨지는 거다라는 이야기. 미국과 한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태를 해결을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업계의 목소리입니다.